최근 이스라엘은 트럼프와의 공개적 갈등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라는 제목의 오피니언 기사에서 이렇게 쓰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백악관의 뜻을 거스리고 전쟁을 벌일 때마다 우리는 미국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반대로 압력에 굴복하고 자제할 때마다 우리는 미국의 경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스라엘은 미국의 속국도 51번째 주도 아닌 자국 영토와 시민을 지켜야 하는 확고한 의무를 가진 주권 국가임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듯이 트럼프도 우리를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백악관에 맞서고 미국의 승인이나 허락, 조율 없이 이란을 공격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트럼프에게 맞서거나 공개적인 갈등을 감수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전체 역사를 다 다룰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거기에 쓴 내용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1948년, 1956년, 1967년에 전쟁을 했습니다. 미국의 뜻에 반해서 말이죠. 그리고 1991년 걸프 전쟁 때는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헤즈볼라와 하마스에 맞서 여러 차례 작전을 펼칠 때마다 미국은 항상 우리에게 멈추라고 했습니다. 미국은 1956년 이후 모든 전쟁과 작전에서 항상 멈추라고 했습니다. 압력에 굴복할 때마다 우리는 경멸받았습니다. 우리가 저항할 때마다 우리는 존경을 받았습니다. 67년 전쟁 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존슨 대통령은 우리가 전쟁에 나서는 것을 매우 강하게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전쟁의 7일째 그는 이스라엘의 가장 큰 친구가 되었습니다. 2026년에 백악관에 저항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제 말은 백악관에서 말하길 만약 헤즈볼라가 계속해서 이 나라 북부를 사람이 살 수 없게 만든다면 그리고 이 점에 대해 솔직해집시다. 저는 당신에게 자녀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 아리엘이 저는 어린아이 2명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마툴라로 이사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 말이 맞다는 게 분명해졌죠? 이 나라의 북부 지역은 사람이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전략적인 위협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나라에 대한 실전적 위협입니다. 우리가 북부를 잃으면 우리는 끝입니다. 그리고 헤즈볼라는 그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헤즈볼라의 로켓은 북갈릴리 훨씬 넘어까지 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도드, 아시켈론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그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존적 위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북부를 방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양해각서에 따르면 분명히 이것은 트럼프 행정부와의 충돌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도에 따르면 다시 말하지만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은 네타냐후가 베이루트에 있는 헤즈볼라 본부인 다이에를 계속 폭격한 것에 대해 여러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당신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건 네타냐후의 정치적 생존만의 문제가 아니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선거에서 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 나라의 생존 문제입니다. 그래서 맞아요. 우리는 일어서야 합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스스로를 위해 단호히 맞서고 이런 종류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더 많은 존중을 받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워싱턴 입장과 무관하게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이란을 폭격해야 한다는 건가요? 제 생각에는 당신이 좀 젊으셔서 1970년대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Dirty Harry 영화를 기억 못하실 수도 있겠네요. 저도 그 영화들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유명한 대사가 있었죠. 악당에게 이렇게 말해요. 해봐, 방아쇠를 당겨봐 라고요. 어디 한번 해봐. 내 하루를 특별하게 만들어봐. 그리고 나는 그 말을 이란 사람들에게도 해요. 좋아요. 만약 헤즈볼라가 계속해서 로켓을 쏘고 드론과 광 케이블 드론을 갈릴리로 보내면 우리 군대뿐만 아니라 갈릴리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면 우리는 강력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란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우리는 전쟁 중 못했던 일을 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충분히 강하게 들리네요. 알겠습니다. 네. 하지만 제가 말하는 건 정치적인 입장이 아닙니다. 이건 전략적인 분석도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국가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방어해야 합니다. 그래요. 그건 국가의 존재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국가의 존재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당신이나 어린 자녀가 있는 많은 사람들 모두 내일 마툴라나 키랏 슈모나로 이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맞아요. 이제 당신뿐만 아니라 양해각서조차도 이란과 레바논 사이의 연관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당신을 데려가고 싶습니다. 우리는 트럼프 행정부가 두 가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JD 벤스가 이끄는 이란과의 협상, 그리고 양해각서 MOU가 있습니다. 당신이 말한 것처럼 그 첫 번째 단락에서 테헤란이 레바논 상황에 대해 사실상 최종 발언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대안적 평행 경로가 있습니다.
미국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가 이끄는 것으로 이스라엘과 레바논 간의 직접 협상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먼저 헤즈볼라의 무장 해제를 위한 협상이고 이후에는 아마도 평화를 위한 협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질문은 이렇습니다. 한편으로는 이것이 일관성 없는 전략처럼 보일 수도 있고 반대로 이것이 일종의 속임수일 수도 있습니다. 이란에게 여기 당신은 이란과의 연계가 있다고 말하면서 양해각서에 서명하도록 유도하는 계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스라엘과 레바논 사이의 대안적인 경로를 추진함으로써 다시 이란 측에 가서 봐라, 이 두 나라는 서로 합의에 도달한 두 주권 국가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강요할 수 없고 당신들도 그들에게 당신들의 의지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경로가 독립적으로 진행되도록 내버려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 중 어떤 시나리오를 보고 계시며 이에 대한 답변이나 전략이 없나요? 둘 질문 모두 답은 네입니다. 당신은 이쪽과 저쪽 모두 원합니다. 둘 중 하나인 것 같지만 사실 둘 다입니다. 그리고 전략이 있고 또 전략이 있습니다. 정말 전형적이죠. 이게 도널드 트럼프 특유의 방식입니다. 모두를 혼란스럽게 하고 그의 방향을 알 수 없게 만듭니다. 그는 제이디 벤스의 노선을 지지하는 걸까요? 그는 누비오 노선을 지지하는 걸까요? 모두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거기에는 이점이 있습니다. 제가 수년간 이스라엘 방위 정책을 비판한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너무 예측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는 예측 불가능한 인물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스라엘인인 우리는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주권적 책임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MOU를 바탕으로 합의에 이를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그런 경우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이란이 수십억 달러를 얻게 되면 그 자금의 향방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 프로그램이 다소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전쟁에서 우리가 추구했던 다른 측면들, 즉 탄도미사일이나 테러 지원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란과의 다음 전쟁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한 가지 방법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행정부가 이 문제를 11월 중간 선거 이후로 끌고 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후 대통령의 재량이 커지고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란인들이 이를 기다릴 만큼 어리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그 전에 도널드 트럼프와 싸움을 벌여서 미국의 휘발유 가격을 다시 올리고 민주당이 중간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큰 기회를 주거나 더 나은 기회를 주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우리가 아는 사실은 레바논과의 합의가 남부 이스라엘 방위군 주둔을 인정하고 철수를 요구하지 않으며 우리의 필요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폴은 거기에도 있지 않아요? 네. 정말 대단하죠. 이는 엄청난 성과이며 우리가 헤즈볼라로부터 방어할 권리와 의무를 인정하는 것이고 헤즈볼라 무장 해제를 촉구할 것입니다. 이제 그 모든 것이 좋지만 결국에는 베이루트로 가는 길이 테헤란과 이슬라마바드, 도하를 거쳐야 한다는 겁니다.